안녕하세요. 케이샵 스토리의 조이스. 하우드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이력서도 업데이트했고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얘기했고 눈에 그쵸. 확 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얘기했고 근데 이력서를 왜 업데이트하나요? 우리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직장을 갔나 회사를 옮기나 다 취업이잖아요.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만 업데이트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면접을 아니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면접을 과정이 봐야죠. 있잖아요. 네. 취업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선 면접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력서를 잘 써야 되고 이력서를 가지고 뽑혀야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면접을 보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접을 그 프로세스를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회사에서 면접해서 연락을 딱 받았어요. 문자로 받던, 이메일로 받던, 전화로 받던 받았어요. 그럼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2주?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서 면접 일정이 잡히게 되잖아요. 저는 일단 자기가 낸 이력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라도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는 2주, 3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력서라는 건 내기 직전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써놨다가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차이의 업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약간 뭐든지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차이가 있다면 면접 때 사실 자기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자기가 표현한 표현구가 뭐였는지 좀 안 맞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제가 얘는 이력서를 한번 보지 않고 왔구나 이런 준비성을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것. 그리고 저는 화법 연습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식석상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끼리 말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대부분 장황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없이 얘기한다. 그렇죠. 결과를 뒤에 말해요. 연습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결과를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뒤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니어들이 제가 헤드였을 때 주니어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웃으면서 들어오면 결론부터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항상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뭔지 도대체 얘기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회사에서는 결론이 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가 어쨌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화법을 연습할 것.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기기들이 다 좋아졌으니까 녹화해서 볼 것을 좀 보내드려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수 많아요. 그러니까 말투를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연습할 거. 보통 인터뷰를 가면 본인에 대해서 소개 좀 해봐주세요. 1분 동안요. 간단하게, 편하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편하게 자기소개 1분 동안. 그게 왜냐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좋고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함축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강점을 얼마나 잘 어필하는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소개를 준비 안 하면 버벅거리고 말을 못해요. 그거를 반드시 하죠. 좀 추가를 하자면 인터뷰를 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얼마나 깊게 내가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깊이 있게 시작부터 끝까지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주고 부각시켜 주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죠. 뭐 홈페이지도 보고 뭐 요즘에 뭐 기사도 보고 뭐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면서 이해를 할 때 내 주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주관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관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터뷰를 갑니다. 네. 근데 인터뷰 때 저희도 이제 인터뷰어가 돼가지고 크게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능력이나 캐리퍼빌리티 관련된 질문, 네. 그 다음에 이제 품성, 인성 관련된 그렇죠. 네.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의 컬처에 맞을 사람인 건지, 얼마나 로열할 사람인지, 이런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capability, 뭐 differentiation point 이런 질문은 이런 거죠. 뭐 과거에 한 경험은 뭐야? 어떤 성공 경험이 있어? 이제 경력자라면 그렇게 물어보겠죠. 처음 취직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그럼 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어? 그래서 어떤 걸 느껴봤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말하자면 능력에 관련된 질문일 것 같고요. 이제 품성이라든지 인품, 인성 관련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래? 말하자면 누가 둘이 빠졌는데 누구를 구할래? 같은 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너의 가치관은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에 관련된 질문인 거죠. 뭐 정말 막말로 막장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서 왜 뽑겠습니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그들은 뽑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로열티 관련된 질문은 이제 지원 동기.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 같은 건 정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많이입니다. 마이너스 많이. 그래서 애플에 들어올 때 모범 답안이 하나 있었어요. 애플의 모든 기기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그룹에 동참하고 싶어. 이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거 하나는 패스였어요. 그냥 무조건. 네. 자기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주식 만에 받으려고 애플에 지원했습니다. 아니죠. 그런 질문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죠. 맞아요. 면접 그 때가 제일 중요하죠. 네. 아까 조이스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투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딱 들어갔는데 첫 인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투로 이 면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약간 임프레션, 첫 인상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좀 주눅 들어 있거나 막 이러면 별로죠. 네. 여러분 약간 소개팅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주눅 들어 있고 소심해 보이면 별로죠. 또 반면에 또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나오면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 찾는 거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고 준비했던 질문이 나올 때가 있죠, 당연히. 근데 항상 그때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었던 질문이 나왔다고 나 이거 알아요! 하고 바로 답하고 내가 모르는 질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이 사이의 밸런스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좀 주의하려고 하는 게 아는 질문이나 답을 할 수 있는 게 왔을 때 바로 답을 안 해요.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한 3초? 5초 정도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제 답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제 실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 그냥 막 이야기만 하다 보면 실수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었던 이야기까지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 보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인 것 같아요. 면접 보면 뭘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을 채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없대요. 나를 채용 안 하면 회사가 바보다. 약간 다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것, 그 다음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고치고 싶은 게 인터뷰의 클로징을 항상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질문할 거 없으세요? 라고 대부분 면접관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질문할 것이 없는데 질문하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이상한 걸 하게 됩니다. 사실은 궁금하지 않은데도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스투피 퀘스천인데 저 혹시 국립후생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만에 대리를 승진하게 되나요? 이런 정말 자기의 질문 리스트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꼭꼭 참으시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런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알지 못했는데 더 큰 회사고 성장 동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취직이 돼서 저도 한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플러스도 아니지만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다 끝났어. 네. 사후 인터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안 돌아보고 싶은 성향의 사람인데 그래도 면접은 끝나고 나서 곰곰이 복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해야죠.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내가 어떻게 했나 꼼꼼히 스텝 바이 스텝 뒤돌아봐서 이런 대답은 잘했다, 이런 대답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때 내가 당황스러워서 말을 잘못했다, 표현을 내가 이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뼈아픈 과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해서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접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면접을 더욱더 잘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면접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면접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봐야만 정말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의 기회가 생겼을 때 후회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오늘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좀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면접을 한두 번씩 보시면서 면접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